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예전과 비교해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도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소비 형태도 비대면 방식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오히려 대면보다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전보다 더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비대면 방식의 소비 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택배로 받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택배로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이전처럼 자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물을 할 때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택배 주문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을 내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택배를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요즘 주문한 택배가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오배송되지는 않을까 제대로 잘 도착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택배 주문 후 배송 관련 문자를 받을 때 혹시라도 이런 문자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문한 상품이 배송은 되었는데 주소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반송된다는 문자입니다. 아마 주문한 택배가 마침 올 때가 되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 아, 내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보다. 빨리 문자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다시 주소를 올바르게 입력해서 빨리 내가 주문한 택배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 문자가 택배 사칭 스미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미싱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다수에게 대량으로 전송한 후 문자를 받은 이용자가 해당 주소를 클릭한 후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문자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택배 주소가 잘못되어서 주소를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 안에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여 해당 주소를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이용자에게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내가 결제하지 않은 휴대폰 소액 결제를 발생시키는 등 크고 작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택배 사칭 문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내가 택배를 누군가에게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시기이다 보니 택배 관련 문자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안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이렇게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만 5,753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체 대비 87%나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1월과 2월,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해당 정보는 꼭 미리 알고 계셔서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택배 관련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 문자 유형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니 주소 확인을 부탁한다는 문자 이외에 미수령 택배가 있다는 문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수령 택배가 있으니 앱 다운 설치 후 확인해달라는 문자인데요. 이 문자도 역시 동일하게 클릭을 유도하는 UR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니 확인해달라는 문자로 선물 확인을 위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설 선물 50% 할인 쿠폰 지급 완료, 즉시 사용 가능 확인해주세요 라는 문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스미싱 사례 중 하나입니다. 모두 링크 클릭을 유도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스미싱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기 때문에 범죄 문자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조심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받은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얼핏 보면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클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 악성 앱을 클릭했거나 휴대폰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18번을 눌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118번이라고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스미싱 피해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고 신고하는 번호이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찰청 112번 또는 금감원 1332번에 즉시 전화하신 후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택배 사칭 문자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정부 지원금 지급이 많은 시기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신청 관련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지원하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으니 확인하라는 문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정부에서는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받지 않고 신분증, 개인정보, 금융정보,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간혹 불법 스팸 문자를 보고 직접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문자,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전화가 고장나서 다른 휴대폰으로 연락하니 휴대폰 수리를 위해 급히 돈을 요구하는 등 긴급 상황이라며 받은 연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가족이 보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 생각보다 여러 영역의 스미싱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택배를 주고받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조심하더라도 아차하는 순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문자를 받으셨을 때는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인 등이 보낸 문자라 할지라도 전송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